2024년 7월 26일 MIN 뉴스입니다. 1949년 설립된 영풍그룹은 공동 창업주인 장병희와 최기호에 의해 시작됐다. 역할을 분담해 공동 경영하던 영풍은 후손들이 갈등하며 75년 만에 갈라섰다. 결국 어느 세력이 핵심 계열사인 설인상사의 경영권을 확보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설인상사는 영풍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무역회사다. 영풍은 2014년부터 설인상사의 경영을 맡고 왔지만 지분율은 33.3%에 불과하다. 최기호 창업주의 자손이 경영하는 고려아연은 설인상사의 지분 66.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설인상사의 임시주주총회는 6월 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영풍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 국정감사, 감사원, 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기 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영풍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헌장 부제로 지속가능 경영 의지 의심.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며 무역과 제련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3년 경영 방침은 환경 이슈를 넘어 그린 메탈 선도 기업으로 정했다. ESG 경영을 본격화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22년 ESG 평가 등급에서 사회적 지표와 환경 지표 정보만 공개됐으며 거버넌스 지표는 제외됐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방침은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적 참여 증진,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구성됐다. 3월 주요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중복 선임해 경영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2023년 새로 선임한 사회이사 3명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2023년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사회이사 147명 중 관료 출신은 34.0%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대정부 로비를 담당한다. 2020년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등 경영진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1868건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고 관계기관 단속에 대비해 자료를 수시로 파기했다. 측정 조작을 거부한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 2024년 1분기 매출액은 7,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8,907억 원 대비 16.7% 감소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4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3억 원 대비 52.7% 증가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로 조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2024년 1분기 제련 부문 매출액은 2,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132억 원 대비 29.3% 줄어들었다. 아연은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 중 8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이다. 1분기 아연 매출액은 2,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89억 원 대비 32.0% 축소됐다. 1분기 황산 매출액은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7억 원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 반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1분기 매출액은 2조 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아연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금, 은 가격 상승과 제조원가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3개월간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받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월 27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여 명이 투입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위험, 요인별 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2024년 3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석고를 청소하다가 낙하한 석고 덩어리에 맞아 사망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의 공장 설비 교체 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 4명이 비소가스에 중독됐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영풍은 3월 대구 노동청의 지도 아래 석포제련소의 안전보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및 공정관리 개선,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증강, 관리 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교육훈련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천적 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 2005년부터 자주적 생산보전 활동인 TPM을 도입했다. TPM은 전원 참여, 생산, 보전 활동을 의미한다. TPM의 목적은 사람과 설비의 혁신을 통한 기업 혁신이다. 50개 분임조가 자주보전 7스텝을 통해 연속 생산 일수 연장 수율 향상,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풍요로운 기업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 2023년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직무교육 프로그램인 징크스쿨을 시작했다. 징크는 영어로 아연을 의미하며 임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업무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한다. 수업 내용은 아연 제련의 제련 공정, 원료, 금속 재료 등을 포함한다. 박영민 대표는 징크스쿨의 첫 교육에서 징크 엠퍼더를 주제로 글로벌 아연 제련 산업의 현황과 영풍의 사업 전략을 설명했다.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분석, 원가의 이해, 문제 해결법 등의 강의가 구성됐다.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윤리 경영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카드뮴 오염수 배출 중단하려 무방류 시스템 도입, 2020년 환경경영 방침을 선언하며 전 사업장의 환경경영 체제 구축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환경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무방류 시스템인 GLD를 도입하며 2022년부터 연간 방류량 제로를 2년 연속 달성했다. 2023년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공정 사용수 88만 6,403세제곱미터를 전량 재이용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 2021년 GLD 1차 도입 시 309억 원, 2023년 2차로 154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했다. GLD의 1일 최대 처리 용량은 4,000세제곱미터로 1일 평균 2,000세제곱미터 내지 2,500세제곱미터의 공정 사용수가 재활용된다. 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주력 사업장으로 아연 생산량은 연간 최대 40만 톤이다. 단일 아연 공장으로 국내 1위인 고려아연을 이어 2위 규모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부산물은 카드뮴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 학물질이다.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로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과 안동댐 등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근원지로 비판받고 있다. 2020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과 토양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경북 봉화구는 2020년 하반기 영풍의 석포제련소 공장 부지와 주변 토지 오염을 정화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변 하천 복구 의무도 추가되며 오염 정화 비용은 2020년 9월 말 364억 원에서 2020년 연말 608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경영에서 환경 리스크 영향이 커지고 있어 최소화 대책이 요구된다. 영풍은 폐자원 순환 시스템인 TSL을 구축해 아연괴 생산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2022년 TSL 공정에 폐기물 31만 6,912톤을 투입해
은 부산물과 CU 스페이스, 슬래그 제품 21만 7,846톤을 생산했다. 오염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처럼 폐기물도 없애야 환경 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 오너와 경영진의 생명 존중 의식 정립이 시급해. 거버넌스는 주요 사업인 아연 재련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은 상생 마인드가 충만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붕괴시켰다. 경영진이 주도해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ESG 경영에 대한 오너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사회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고가 8건으로 노동자 11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간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 작업 중 빠짐 등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환경은 장기간 이어진 환경 리스크로 영업 정지 등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3월 유럽연합이 승인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대기업의 공급 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므로 시급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8기 생태계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 기업, 기관단체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8기는 주역의 기본 8궤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유용하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